내가 이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까지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50이 넘으면 마음도 몸도 잠잠해지는 줄 알았죠. 근데 그날 산 아래 난간에서 젊은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던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람은 차갑고 공기는 얇고 발 아래는 끝없는 낭떠러지였는데 그 남자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불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느끼지 못하던 한 여자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에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빠져버린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지연 51세. 남편과의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어요. 말이 없어졌고 터치가 없어졌고 서로의 표정을 읽을 필요도 없어졌죠. 아침이면 찬밥을 데워놓고 퇴근 후엔 그가 TV만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이었어요. 숨이 차오르면 잡생각이 조금은 멀어지니까. 근데 그 산에서 그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윤태성, 38. 동호회에서 제일 젊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눈빛이 따뜻한 남자. 처음엔 그냥 후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헛디뎌 미끄러지는 순간 그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려와 제 팔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내 피부 위로 갑자기 살아있는 온기가 스며든 것처럼 누나 천천히 와요. 누나 다치면 난 진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그와의 거리를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산 정상 아래 좁은 바위길에서 내가 또 미끄러졌어요. 이번엔 완전히 균형이 무너졌고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내 몸을 완전히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그의 가슴에 밀착되며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누나 이러면 나 진짜 미쳐요. 그의 숨이 내 뺨 위를 타고 스쳐갔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 흐르는 그 뜨거움을 그 좁은 공간에서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밀어낼 수도 그렇다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둘 다 들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산길에는 우연히 둘만 앞서 걷게 되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뒤처져 있었고 산은 어둑해지고 공기는 서늘했는데 이상하게 그의 발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누나 요즘 많이 힘들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눈이 너무 슬퍼요. 누나는 자꾸 괜찮다고 하지만 난 누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묻지 않았고 내 표정을 읽지도 않았죠. 근데 이 젊은 남자는 한 번의 산행으로 내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전부 알아버린 겁니다. 바위 위에서 잠시 쉬다가 태성이 제 무릎 위에 떨어진 솔잎을 떼어주며 제 손등을 살짝 쓸었어요. 그 너무 짧고 너무 뜨거운 스침이 전율처럼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누나 나만 이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떨림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있던 마지막 선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가 다가왔습니다. 숨을 참는 듯한 호흡, 입술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긴장, 눈빛이 흔들리고 내 심장이 빨라지고 그렇게 서로를 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나는 발소리, 그리고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질투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포기 같은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여기까지 왔네. 그 한마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이혼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태성과의 관계도 그 순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동호회에서 탈퇴했고 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몇 달 후, 나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 우리 둘의 비밀이 시작된 그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도망치지 마요. 돌아보니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난 누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나도 나 필요하잖아요.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단단했고, 더 깊었고, 더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태성의 손을 처음으로 내 의지로 잡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도망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사랑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늦게 만났기에 더 깊고 늦게 만났기에 더 간절한 우리 둘은 지금도 그 산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계절이 끝나면 또 다른 계절이 오듯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계절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감정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 손을 놓는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크고 세상 시선도 따갑고 언젠가는 나 대신 더 젊고 예쁜 사람을 잡겠지. 마음 한 구석에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그 손이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간 날은 우리가 헤어진 날이 아니라 산에서 들것 위에 실려 내려가던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피가 가신 얼굴,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떨리던 눈동자. 누나 손 놓지 마요. 제발. 그 말에 세상이 통째로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그 산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계절이 되었다이. 두 번째 이야기 시즌 2. 38배 남자와 52의 여자가 정말로 현실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저는 태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를 붙잡고 버티고 있어요. 저는 52, 태성은 40이 됐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는 날이 많아졌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상상보다 한 발 앞서 우리를 건드리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꿈 같았어요. 아침마다 제가 늘 혼자 마시던 커피를 이제는 둘이 마셨고 누나 오늘 어디 산 갈까? 그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됐으니까요.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면 저는 투덜거리면서도 웃었고 등산 갈 준비를 하며 서로의 배낭을 챙겨주다 보면 이게 너무 늦게 온 선물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험지를 들고 같이 오죠. 처음 균열이 생긴 건 태성이 새 직장을 옮기면서였습니다. 이제 그는 저와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만 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가 능력 있는 40대 초반의 싱글 남자로 보였어요. 거기에 같이 일하는 젊은 여자 동료들이 당연히 따라왔고요. 오빠, 주말에 뭐 하세요? 팀장님 여자친구 있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넘겼어요. 태성이 다 이야기해줬거든요. 누나, 우리 팀 막내가 자꾸 나한테 소개팅 해준대. 내가 누나 있다고 해도 안 믿어. 사진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내 사람은 사진으로 안 보여줘요 그랬어.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한동안은 그 말만 꺼내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달콤함은 조금만 지나면 불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날이면 회사 앞에 데리러 와달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젊은 동료들이 그와 웃으며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입술이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누나 무슨 생각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아까워서. 또 그런 소리 한다. 나 누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태성은 쉽게 말했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회사 앞을 몰래 지나간 적도 있어요. 출근 시간 끝 무렵
멀리서 그를 봤습니다. 여자 동료 둘이랑 이야기하면서 태성이 웃고 있었어요. 나랑 있을 때랑 똑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웠고, 태성이 퇴근해서 와서 제 옆에 앉아. 누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하고 물었을 때, 전 그냥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다. 뭐가? 누나 나도 이제 지친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믿을 건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이 차이? 사람들 시선? 누나가 나 늙어 보인다는 동료들 농담 들을까봐 걱정하는 거? 나 다 아는데. 누나 그런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제 양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결정해요. 지금 여기서 그만할 건지 아니면 나랑 끝까지 갈 건지. 끝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래. 내가 언젠가 후회할까봐. 내가 나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 태성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인생을 내가 고른 건데 왜 누나가 자꾸 대신 후회하려 그래요? 그날 우리는 크게 다투지 않았지만 아주 깊게 멀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수가 줄었고 등산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태성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산에 가요. 얘기 좀 하게.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 그리고 그가 내 허리를 잡아줬던 그 위험한 바위길, 산길을 오르면서도 서로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발소리만 무겁게 겹쳐졌습니다. 정상 가까이 그날과 똑같이 미끄러운 길 앞에서 태성이 먼저 멈춰 섰습니다. 누나 기억나요? 뭐?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누나 허리 잡았던 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누나랑 손잡고 내려간 그날부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의 말이 끝날 무렵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하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산은 그날 쉽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고 돌길은 미끄러워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 가던 태성이 갑자기 발을 헛디디더니 옆으로 심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태성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누나, 내려가지 마요. 여기 위험해.
조용히 해, 이 사람아. 나는 비를 맞으면서도 바닥을 기어 내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누나. 그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또 나 때문에 울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비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제발 눈 좀 감지 마. 태성아, 나 아직 너한테 할 말 많단 말이야. 그는 산소도 링거도 없는 그 산 중턱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만 먼저 말해줘요. 나 후회하게 생겼어요? 나는 그때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을 붙잡고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너야. 그 말을 듣고 그가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나는 진짜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누나 손 놓지 마요. 나 아직 더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은 잘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많이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할 겁니다. 보호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술실 앞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세상 시선도 앞으로의 시간도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사람 곁을 지키는가 아니면 겁이 나서 또 뒤로 숨는가. 그날 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나, 왜? 우리 같이 살까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 그걸 여기서 물어? 죽다 살아났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나 아직 누나랑 더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울면서 웃었고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나 겁 많아. 알아요. 질투 많아. 그것도 알아요. 나이도 많아.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마지막 말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온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와 태성은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돈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진 않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같은 사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산에 오르지 않는 날에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밥을 먹고 하루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이더라고요. 가끔은 동호회 사람들 뒷말도 듣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이 차이가. 저 남자는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태성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난 이 손을 잡는 순간 이미 모든 계산 끝났어요. 남는 장사인지 손해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면 됐어요. 이제는 저도 같이 웃습니다. 그래, 나 손해 많이 본 사람이야. 너 만난 거 빼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산에 오릅니다. 예전처럼 거칠게 오르지 못해도 천천히 쉬어가면서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갑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태성은 꼭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해요. 난 이 손을 잡는 순간 이미 모든 계산 끝났어요. 남는 장사인지 손해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면 됐어요. 이제는 저도 같이 웃습니다. 그래, 나 손해 많이 본 사람이야. 너 만난 거 빼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산에 오릅니다. 예전처럼 거칠게 오르지 못해도 천천히 쉬어가면서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갑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태성은 꼭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해요. 누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요. 이제는 내려가는 길도 나랑 같이 가요. 내려가는 길, 남은 인생.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랑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단순한 불륜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한 서로의 마지막 계절이었을까요?